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PD의 픽. 뉴시스 일주일새 전셋값 6천만 원 껑충, 서울 아파트 전세 대란 온화. 매일경제 9개월새 2억 원이나 올랐다. 서울 아파트 또 전세 대란 온화. 이번 주 들어 언론들이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뒤늦게 인정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전세 가격이 뛰고 있다 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역전세를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설레발을 치려면은 나름의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다시 통계를 드림입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 평균 가격 2,308만 5천 원. 전달 대비 0.88% 상승했다.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을 넘은 것은 올해 2월 이후 처음이다. 뭐 이렇게 근거를 들이대요. 그러면서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실거래가도 거론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전용 면적 108제곱미터거든요. 여기가 지난 10월 7억에서 8억 원대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부터 8억 8천만 원에서 9억 원대 거래되고 있다. 이런 근거를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이것 봐라. 전세 가격 뛰고 있는 거 사실 아니야? 라고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이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 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서 실거주 의무 폐지안 이게 통과되지 못했잖아요. 이 때문에 전세 대란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도 난리를 쳐요. 게다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내년에 뛸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세 가격 최근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거든요. 경불진에서 늘 강조해왔듯이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숫자를 해석하는 놈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KB부동산 들어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 제곱미터당 698만 원. 앞서 얘기에서는 평당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으로 바꾸면 3.3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보도한 숫자와 얼추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해 6월만 해도 제곱미터당 811만 원까지 이 가격이 치솟았거든요. 근데 올해 8월에는 604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후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가격 흐름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부가요 7월부터 역전세 이거 너무 심각하다 라면서 이거 해소하겠다며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대해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줬잖아요. 네. 임대인들이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면서 전세값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대출 규제 완화 7월에 했거든요. 하지만 전세 가격 어떻게 됩니까? 9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격도 물리 법칙인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이슈가 발생했다고 부동산 흐름이 바로 바뀌진 않거든요. 이 관성이 작용한 처럼 어느 정도 기존 트렌드에 힘이 빠진 뒤에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는 한 달간의 간격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 가격 어떤 상태일까요? 한국부동산원 전세 가격 지수 주간 동향. 이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동향을 발표하죠. 여기를 보면 재밌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지난 9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려면 이 상승폭이 계속 커져야 되잖아요.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서울 전세 가격 지수는요. 11월 6일 상승폭이 0.21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주간 단위를 보니까 0.19, 0.17, 0.16, 0.14 이상한 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관성이 작용해서 상승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올라갈 대로 거의 다 올라갔다. 상승 여력이 이미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결국에는 전셋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승폭이 줄어들면 실제로 가격 지수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지표도 있습니다. 경불진이 애용하는 아실, 이 아실 데이터를 또 살펴봤어요. 만약 전세 가격이 언론들 주장처럼 계속 올라가려면 전세 매물 이게 줄어야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공급이 줄어들어야 수요가 늘어나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언론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달 27일, 지금이 13일인데 굳이 지난달 27일을 거론합니다. 이때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35,138건. 이거에 불과했다. 왜 이 수치를 거론했느냐? 올해 1월과 비교해보면 10개월 사이에 이 매물 숫자가 33% 이상 줄어들었다. 이렇게 매물이 줄어들었으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지난달 27일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아실 데이터를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아실 데이터를 살펴봤거든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어제 기준으로 지금 몇 건인 줄 아세요? 36,055건. 정확히 이 그래프를 보니까요. 언론들이 앞서 얘기했던 지난달 27일 이후 전세 매물이 희한하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매물 그래프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언론들이 주장대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려면 매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재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이 정부와 언론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전세를 지렛대로 삼으려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전세 대란을 떠벌리고 있는데 실상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인지 이 전세뿐만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매매 매물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매매 매물 또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 76,478건, 올해 8월 7만 건을 처음 넘어선 이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죠? 그렇죠. 설만 이런 게 아니죠. 경기도 아파트 매매 매물 14만 2,089건. 근데 전세 매물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만 1,536건. 수도권이 인천도 매매 매물이 3만 2,756건. 전세 매물은 8,805건. 이거 합쳐보세요. 수도권에만 아파트 매매 매물이 25만 건이 넘고요. 전세 매물도 8만 6천 건이 넘게 적체돼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매매든 전세든 부동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거래가 만약에 활발하다면 뭐 반등도 살짝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또 거래량도 찾아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이거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매매 거래량 급락에 관해서는 너무나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테고요. 이게 지금 10월 2,315건. 근데 11월에는 현재까지 1,543건에 불과해요. 2,000건을 간신히 넘기지 않을까? 아니면 못 넘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12월, 지금 12일까지 찾아봤는데요. 12월에 등록된 매매 물건은 107건에 불과합니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세 거래는 늘었을까요? 서울 아파트 부동산 지표에 보면 이 전세 거래 현황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전세 3월만 해도 16,490건에 달했어요. 그렇게 많았던 전세 거래가 10월에는요, 12,131건. 근데 11월이 되니까 9,506건. 12월 현재까지 2,230건. 이거에 불과합니다. 물론 11월, 12월은 아직 통계가 다 잡힌 건 아니지만 크게 늘어나긴 힘들지 않을까요? 네. 즉, 전세 매물은 앞서 얘기처럼 계속 쌓이고 있는데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지금 언론들이 호들갑 떠는 일주일새 전세값 6천만 원 껑충, 9개월새 2억 원 올랐다. 물론 그런 아파트가 있겠죠. 근데 그런 아파트의 가격은 매우 일부, 매우 일시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또 궁금해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언론들이 얘기했던 그 매물. 앞서 지난달부터 8억 8천만 원에서 9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해 봤더니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현재 전세 매물을 보니까요. 언론들은 지난달 말부터 8억 8천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호가는요. 8억 6천만 원짜리가 떡하니 있어요. 너무나 이상하죠? 아니, 그래서 혹시 저층 아닐까? 아무래도 저층은 싸잖아요. 근데요, 이 아파트가 15층인데요. 지금 매물로 나온 그 층수는 12층입니다. 12층은 로얄층 아닙니까? 아니, 언론의 보도보다도 호가가 2천만 원이나 떨어져 있어요. 실거래가는 이거보다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전세 가격 상승을 주장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수요가 줄어들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요? 왜냐면요. 아파트 매매 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실거주 수요, 그리고 투기 수요. 그런데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투기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뀔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매매 가격 하락할 때는요. 전세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도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군 일의 최대라는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장이, 자이, 마포 더 클래시 뭐 이런 4만 8천 가구, 뭐 많게는 뭐 8만 가구 얘기도 하던데요. 이런 가구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론들이 난리를 치거든요. 네. 근데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실거주 의무 폐지. 이거 폐지해주면 그야말로 투기판 깔아주는 거 아닙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산다는 거. 이거 개투기를 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갈아타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그래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세를 놓으려고 했던 공급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예. 실거주를 해야 되면은 그 양반이 지금 살던 집이 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살짝 혼란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실거주 의무 어쩔 수 없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벌금 내던가 그 집을 팔던가 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 이거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소유했다면 팔아야겠죠. 아니면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 기존 전세 빼야 될 테고요. 그 매물, 매매 등 전세 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역적 차이가 얼마나 전세 시장에 혼란을 줄까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전세 가격 상승의 이유로 공급 부족을 거론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특히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자기들이 조사해봤더니 1,921가구에 불과하다. 이거 너무 적지 않느냐?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1990년 집계 이후 최저치다. 이렇게 적으니 전세 대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입주 아파트 물량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25,124가구. 더블이네요. 박 PD 얘기처럼 더블에 달해요. 2.3배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이 되면 63,591가구.
이렇게나 많아요. 아니, 공급 부족?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양쪽 통계가 차이가 날까? 앞서 얘기처럼요, 부동산 114, 이 민간업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집계를 이렇게 한대요. 민간 분양 단지 위주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량을 집계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죠.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이라면 2, 3년 전 분양 공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취합한 뒤에 추후 어떻게 됐는지 일부 내용 검토한 후에 이걸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즉, 시장의 거래에 주목되는 대단지 아파트 물량, 이거는 분양 공고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직접 조사도 가능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요. 이 대단지가 아는 아파트 물량, 작은 물량,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서울시 집계, 서울시 집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 그리고 공공주택,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이런 거 서울시니까 이거 물량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가 밝힌 자료를 보니까요, 내년 역세권 안심주택과 청년 안심주택 물량이 무려 8천 가구에 달해요. 여기에 일반 건축 인허가를 통해 짓는 비정비 사업 물량, 이것도요, 부동산 114는 집계하기가 힘들겠지만 서울시는 이 물량도 포함해가지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인허가 상황이나 사업자 관리 권한, 이거 서울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느 것이 정확할까요? 부동산 114가 정확할까요? 서울시 집계가 정확할까요? 예. 저는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프로축구 K2 리그 강등전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K1 리그만 중계하는 거 아닙니까? K2 리그에서 K1 리그로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K2 리그는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전세 가격 상승론, 이것도요, 부동산 불패 시장처럼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단기적으로 오른 것처럼 보여 실수요자들을 조급하게 만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추김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시장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가보시면요,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이랑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 드린 것처럼 말이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